안녕하세요. 제가 가르치는 학생 4명이 최근에 3학년 1학기 시험을 보았습니다. 2명은 3학년 되는 학생들이고요. 또 2명은 2학년 되는 학생들입니다. 3학년 되는 2명의 학생, 1명은 80점, 1명은 60점 나왔습니다. 또 2학년 되는 학생 2명도 1명은 80점, 1명은 60점 나왔습니다. 이 4명은 모두 3권 이상 충분히 공부하고 시험을 보았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각각 1명씩 얘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3학년 되는 80점 맞은 학생. 이 정도면 잘했어요. 통과. 두 번째, 3학년 되는데 60점 나온 학생. 좀 아쉽죠? 부족하죠?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한 권 더 풀고 재시험 보기로 했어요. 다만 한 학기를 4권이나 풀게 되니까 너무 지겹고 안타까워요. 늘 그 학생 보면 진도가 살짝 빠르다 이런 느낌 받았어요. 그 다음 세 번째, 2학년 되는데 80점 나온 학생. 괜찮죠? 근데 문제는 그 학생이 2학년 1학기는 95점, 2학년 2학기는 90점, 3학년 1학기는 80점 이렇게 점수가 조금씩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4학년 시험에서는 70점이 나올까 걱정이에요. 그래서 이 학생 보면은 머리가 괜찮은데 재능이 있는데 재능보다 진도가 좀 빠르다. 조금만 천천히 했으면 그 90점이 계속 유지가 되었을 텐데 좀 안타깝다. 그 학생은 벌써부터 좌절감, 상처가 있는 학생이에요. 그래서 뒤로 갈수록 점점 점수가 떨어집니다. 그럼 네 번째 학생, 2학년 되는 학생인데 3학년 1학기 60점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 권 더 하고 역시 재시험 보기로 했어요. 그 학생 늘 볼 때마다 진도가 너무 많이 빠르다. 이 빠른 게 더 나쁠 수도 있겠다. 독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 늘 했었어요. 그 학생 문제를 푸는 걸 보면 개념은 어떻게 적당히 돼요. 근데 문제는 그냥 적당히 이해하고 적당히 외워요. 그러니까 개념은 대충 또는 쉬운 문제는 대충 되는데 조금만 어려워지고 조금만 응용 들어가면 여지없이 못 풉니다. 왜? 대단히 특출나지도 않은 학생인데 진도가 빠르다 보니까 아직 어리다 보니까 아직 준비가 안 돼서 그냥 수박 겉핥기식 공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학습이 무슨 의미가 있고 뭐가 유익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와 반대되는 케이스도 얘기해 보겠습니다. 1년 전에 어떤 2학년 되는 학생이 있었어요. 집에서 엄마랑 한 학기, 2학기 살짝 예습 선행했어요. 소개로 와서 시험 봤더니 점수가 70점쯤 조금 부족했어요. 그래서 한 학기 뒤로 가서 최상위까지는 필요 없고요. 약간 어려운 문제집. 예를 들어서 해법, 해결의 법칙, 응용 이거 한번 풀고 다음 학기 이어나가자. 그랬더니 그 어머니는 그렇게 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다음 학기 3학년 2학기 2권 해보니까 뭔가 살짝 아쉬워요. 그래서 3권 풀었어요. 어떤 책? 디딤돌 기본응용, 큐브 실력, 해결의 법칙 응용 그렇게 약간 어려운 정도만 한 3권 풀었어요. 그리고 시험 보니까 점수가 90점쯤 잘 나왔어요. 그렇게 4학년도 3권 풀었어요. 그 다음 5학년 들어갔는데 갑자기 이 아이가 정답률이 90% 이상이 나와요. 도무지 안 틀려요. 그리고 속도도 무지하게 빨라져요. 딱 어떤 느낌이 드냐면 머리가 트였다, 머리가 팡팡 돌아간다, IQ가 쭉 올라갔다 이런 느낌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 어렵다는 5학년 1학기를 디딤돌 기본응용 최상위 S 2권만 풀고 시험 볼까 말까 하다가 한번 봐봤어요. 그랬더니 점수가 90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또 5학년 2학기도 이렇게 2권, 역시 95점. 6학년 1학기도 이렇게 2권, 95점. 지금 6학년 2학기를 풀고 있어요. 곧 4학년이 되는 학생인데 3월 달에 초등 과정이 끝나고 중등 과정 시작할 것 같아요. 앞에 이야기한 학생과 반대되는 케이스예요. 그 어머니는 제가 하자는 대로 그냥 믿고 맡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이를 잘 관찰하고 아이 실력에 맞게 했더니 오히려 뒤로 갈수록 더 좋아지고 진도도 더 빨라지고 정말 저도 신기해요. 지금 말한 이런 긍정적인 케이스는요,
극히 드물고 없어요. 대부분 앞에서 얘기한 케이스가 많아요. 점점 뒤로 갈수록 점수가 같고 실력이 유지가 돼야 되는데 오히려 점수가 점점 떨어집니다. 이런 케이스가 정말 많아요. 항상 어떤 느낌이냐면 조금만 천천히 하고 조금만 더 하고 조금만 준비를 하면 훨씬 더 잘할 수 있는데 점점 멍청해지는, 점점 바보가 돼가는 그런 느낌을 받아요. 잘할 수 있는 애를 왜 이렇게 바보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도를 빨리빨리 나가는 게 더 중요하고 더 의미가 있다는 거잖아요. 진도 빨리빨리 나가면 아이들 수학을 외워서 합니다. 왜 그런지도 모르고 그냥 합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또는 엄마가 하나하나 다 떠먹여줘야 돼요. 그냥 억지로 아는 거예요. 그런 학생이 나중에 무슨 중학교, 고등학교 수학을 잘할 수 있겠어요. 공부를 잘하려면, 수학을 잘하려면 최대한 선생님과 엄마가 개입하면 안 됩니다. 아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아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기다려줘야 돼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엄마들이 과도하게 개입할수록 그 아이의 잠재력이 갈수록 쪼그라듭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저학년 어머니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어렸을 때 선행을 너무 빨리 시작하지 마세요. 그리고 어렸을 때 최상위 수학 푸는 것도 정말 안 좋습니다. 최상위 수학 진짜 풀고 싶으면 한 5학년 거부터 풀리세요. 왜냐하면 초등학교 1, 2, 3학년 교과서 개념이 별게 없어요. 정말 단순해요. 그래서 심화 문제집 만들어낼 거리가 없어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정말 이상한 문제들을 갖다 넣어놓습니다. 그래서 정말 필요 없는, 쓸모없는, 나중에 해도 되는 것들, 이런 것들로 많은 아이들이 상처받고 힘들어하고 수학을 지겨워합니다. 한번 지겨워하고 흥미 떨어지면 끝장이에요. 제발 부탁드려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조금만 더 지켜봐 주세요. 때가 되면 충분히 잘할 수 있습니다. 일찍 시작해서 일찍 망하지 마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